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헌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헌. 우리가 보통 때는 잘 안 쓰는 얘기죠. 공부하는 사람들,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문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요즘 특히 논문을 표절했다. 표절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절. 논문을 이렇게 도적질했다는 것이에요. 남이 쓴 논문을 그대로 연구해서 써놓은 것을 그대로 뺏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절은 우리가 절도라고 하는 그 절입니다. 한자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일종의 남의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표한다는 투표할 때 표를 얘기합니다. 무슨 표, 전표라든지 그런 표인데 여기에 칼도자를 넣는 것이 이게 표절할 때 표입니다. 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오려가지고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가져오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죠. 물론 논문을 만들 때는 남이 연구해 놓은 것, 미리 연구해 놓은 학자들의 것을 얼마든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야죠. 어디에 있는 것을 따서 와서 내가 참고한다, 인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창의적으로 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마 논문 심사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석사 논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표절이 또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검증받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논문에 보면 항상 맨 뒤에는 참고 문헌이라는 게 있죠. 참고 문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냥 문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문은 뭐고 헌은 뭐고 한번 따져보는 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요? 예, 문헌, 헌자는 억수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글자입니다. 문은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글을 문이다. 글을 나타내는 것이죠. 글이니까 뭔가 남이 쓴 문장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문. 그리고 헌에 바칠 헌이라고 씁니다. 바친다. 바칠 헌은 낱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헌과 관련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낱말을 한번 모아봤어요. 헌화, 꽃을 바친다. 이 꽃은 아무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나 신령한테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헌화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화환을 준다든지 꽃으로 축하한다든지 그래야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헌화하면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헌화, 헌혈한다. 그렇죠? 헌상한다. 이 헌상은 또 아무한테 주는 게 헌상이 아니에요. 한 임금님 정도 돼야 돼요. 그런 분한테 올리는 게 헌상이다. 친구한테 주면서 또는 조금 높은 사람 상사한테 주면서 헌상한다 하면 그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어쨌든 헌금한다. 돈을 낸다.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고 또는 불쌍한 사람들의 어떤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헌신한다. 내 몸을 주는 거예요. 내 몸을 바치는 거. 굉장하죠? 헌납한다. 이것도 많이 쓰죠. 또 봉헌한다. 삼가 받들어서 준다. 이것도 상당히 격식을 갖춘 데 쓰는 그런 말이 되겠죠. 공헌한다. 이건 많이 쓰죠. 사회 공헌한다. 이렇게 헌이란 글자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쓰는 낱말에 속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문헌이라 하면 이렇게 바친다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관련이 없어요. 문헌. 자, 문헌은 사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면 옛날에 제도나 문물을 아는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이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옛날 것을 알려면 찾아봐야 되겠죠. 글로 써놓은 거. 사람은 다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이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것은 학문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기록이나 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글을 얘기합니다. 기록이 된 것. 그것을 참고를 한다. 내가. 그래서 문입니다. 여기서 헌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는 어질다는 거하고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칠 헌과 어질 헌은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이 글자가 우리 한문, 한자의 용례로서 문헌이라고 쓰일 때는 어질다는 현과 관련이 있다. 어질다는 것은 물론 현명하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현인이다. 어지신 분, 옛날에 살았던 어지신 분, 현명하신 분들을 현인이라 하죠. 그런 현자가 기억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헌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록 또 정말 옛사람의 현명하신 분들의 현자들이
기록에 놓은 것, 그것을 헌이라 한다. 그것을 합쳐서 문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헌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복잡하지만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헌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 호랑이를 뜻하는 그 나오는 그런 글자예요. 호랑이. 그리고 아래는 이게 솥을 뜻하는 글자예요. 솥. 손 모양입니다. 손역입니다. 그리고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솥이에요. 솥인데 그 입구가 윗부분이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다. 또는 이 솥에 옛날 솥은 청동으로 만든 솥이 많습니다. 거기에 호랑이 무늬를 조각한 솥이다. 그런 솥에 개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그러한 모양의 솥을 이렇게 이런 청동의 솥은 일반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뭐 큰 곳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임금님과 관련된 것이나 이런 데 주로 쓰이죠. 이러한 것은 솥을 깨끗하게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개를 잡아서 그 피로 가지고 이런 어떻게 정화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질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한 글자이지만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자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어려울수록 한번 파고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